자, 여러분들 첫 교시 수업 그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이번 첫 주는 여러분들이 아직 교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교환을 작성해 봤고요. 수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예요. 요것도 보시고 교재는 문제 푸는 용으로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가 회계 기초 개념 해서 나와 있고요. 혹시 교재가 준비되신 분들은 자, 이거. 자, 14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아니네요. 14페이지가 아니라 8페이지. 자, 저도 교재를 좀 열어 놓고요. 자, 8페이지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 가볼게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라는 이제 구분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일단 재무회계는 여러분들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회계 원리다. 저번 학기 때 회계 원리 수업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죠? 회계 원리. 자, 회계 원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입니다. 자, 여러분 회계 원리 일명 재무회계는요. 뭘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FS. FS가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5개의 재무제표. 저만 살포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여러분 요 FS 일명 재무제표 5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가 목적이냐면 공시가 목적이에요. 공시라는 건 뭐냐면 정보 이용자들에게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정보 이용자입니다.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주주나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장부를 뽀다고 있는 말로 재무제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줘요? 왜? 의사결정 잘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재무회계의 포커스는 뭐냐면 의사결정입니다. 합리적으로 너 의사결정 잘 하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외부 정보 이용자들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주로 내부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주, 투자자, 뭐 채권자도 될 수 있고 과세 당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보고수단은 재무제표입니다. FS 줄여서. 그런데 여러분 원가 또는 관리회계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경영진들이 사장님이나 경영진들이 내부 이해 관계자가 되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나 관리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관리회계보다는 어디에? 원가회계 파트에다가 포커스를 둘 건데요. 뭘로 갈까? 오늘 저녁에 김밥 좀 쌀라고 여러분들. 쓱 배송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요게 김밥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김밥 천국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김밥 천국인데 여러분 야채김밥 하나의 원가가 얼마일까요? 원가가 얼마예요? 요즘 얼마죠? 김밥 사 먹은 지가 꽤 돼가지고 고봉민 김밥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고봉민 김밥, 야채 김밥만 해도 한 3,000원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회사가 김밥 천국인데 이 김밥 하나당 원가가 얼마예요?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또는 우리 회사가 김밥 천국인데 돈가스 원가가 얼마인지, 떡볶이의 원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하려면 정보 이용자들이 다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내부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 설마 우리 회사의 이 원가를 외부에다가 공시를 하겠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저는 쓸게요, 여러분들. 얘는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게 중요한 거야. 비공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보고수단이 있잖아. 그런데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얘기가 뭐냐면 일정한 양식이 없단 얘기야. 그냥 비공개이기 때문에 양식 없음. 그냥 우리 회사가 쓰던 거 그냥 하시면 돼요. 획일화된, 표준화된 그런 뭐 KIFRS 일반 기업회계 기준 이런 기준도 없어. 그냥 회사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요, 여러분들 과거 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이 재무제표가 다음 연도 2월에 주총회를 열거든. 주총? 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게 공시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접하고 있는 이 재무제표는 과거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원가나 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 원가 계산을 왜 하겠어요? 앞으로 좀 뭐 해자. 원가도 좀 줄여보고 예를 들어서 A 생산 라인이 있었어. A 라인이 여기만 갑자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또 관리 같은 것도 해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원가 절감도 이루어지고 어느 생산 라인에 로스율이 많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로스율이 왜 많은지 거기 가서 검사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원가 관리에게는 이렇게 미래 지향적이라는 거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 가보도록 할게요. 속성은요, 객관성 강조가 되고요. 자, 여기는요, 목적 적합성이 강조가 됩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만족할 만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원칙의 유무 한번 가볼까요? 자, 원칙의 유무는요, 회계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무제표는요, 일명 재무회계는 KEIFRS 상장 기업들은 무조건 이 기준에 하셔야 되고요. 중소기업은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다라는 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원가 관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요. 왜요? 그냥 회사 공개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비공개라는 거.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준도 없고 우리 회사에 맞는 특수 목적의 보고서가 뭐라고요? 공개하지 않을 거니까 회사 내부 니네 자체적으로 그 양식에 맞는 걸로 보고를 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되셨어요. 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이런 거라는 거. 자, 하나 정리됐고요. 요거 좀 지우고 저는 자, 중요한 것만 이제 포인트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덥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매미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창문을 닫고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랑 신나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미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뭐 과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안 낼 테니까 그냥 즐기면서 원가회계 즐기면서 재미나게 수업만 해주시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재무회계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었다? 재무회계는 외부, 여기는 내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재무회계는 무슨 목적이었었다? 공시가 목적이었었다. 공시. 그죠? 공시.
자, 공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명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양식이 있었었어. 그게 재무제표였었고, 공시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었죠. 그런데 원가 관리에게는 비공개라 그랬었죠. 회사 내부 정보 이용자들만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목적 보고서 양식이 없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끝.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원가 회계의 목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별표할 거고요. 시험 문제에 오방지게 많이 나옵니다. 교재는 9쪽입니다.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물 한 잔 마셨어요. 물 한 잔. ASMR. 이런 거 해야 되나요, 제가? 그죠? 재미나게. 자, 9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의 목적은요. 갑자기 재무제표 작성 목적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갑자기 재무제표가 왜 나왔지? 재무제표는 재무회계랑 관련된 거 아닐까요? 아, 여러분들 얘는 왜 나와야 하냐면 여러분, 매출 원가의 꽃은 뭐예요?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이거 계산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매출 원가의 꽃은 뭐냐, 아니, 매출 원가랜다. 원가 회계의 꽃은 뭐냐면, 원가가 얼마예요? 이거를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도출을 해야지, 나중에 뭐가 나와요? 손익계산서가 나오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서 원가가 안 잡히면 손익계산서라는 장부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한 겁니다. 교재 잠깐 읽어보면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원가에 필요한 제품 제조 원가를 제공하고 재무상태표에는 기말 재고액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위해 원가 계산이 나와야 손익계산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가 통제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A라인에 갔더니 로스율이 엄청 많은 거야. 여기 갔더니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되게 나태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양반을 잘리든지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통제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 경영 의사결정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질이 오방지게 좋아. 그런데 가격이 되게 비싸. 몇십만 원에. 예를 들어서 김밥이 여러분 완전 맛있어. 김밥이 완전 개꿀 맛인데 중요한 건 한 줄당 5만 원을 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5만 원짜리 그때 본 것 같아요. 유튜버에서 왜 대형 김밥이라고 해가지고 암튼 김밥 한 줄에 5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사 먹겠나요? 그렇죠. 사 먹을 수가 없는 가격이죠. 이렇게 원가가 여러분 매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왜 가성비라고 부르잖아, 우리. 가성비. 질도 어느 정도 되고 맛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야지만 소비자는 원하겠죠. 이렇게 경영자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가 회계 이 원가 계산이 아주 중요하다. 오케이? 오케이. 되셨습니다. 제가 무슨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커피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에 좀 끊어야 되는데 한 5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그래서 예전에는요, 상황이 이 시국이 되기 전까지는 커피를 집에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안 먹어본 커피가 없어요. 뭐 백다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요즘 스타벅스도 있고요. 뭐 커피의 컵안, 뭐 컵인도 있고요. 무슨 맥스 커피도 있고요. 엄청 많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격 대비 원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질도 괜찮은 커피를, 백다본 커피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양도 많고, 그냥 그 가격에, 그 커피 향에 어디 뒤지질 않아.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학년인데 아직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보긴 하셨죠. 그죠? 학교 앞에, 우리 항상 학교 올라가는 길에 보면 여기 백다방 있잖아요. 거기서 한 잔 커피를 사서 이렇게 수업하러 올라갔었거든요.
학교를 못 가네. 자, 그런 의미에서 커피 한 잔 같이 여러분들 마시면서 자, 암튼 원가액의 목적은 뭐였더라? 재무제표를 작성을 내줘야 돼요. 원가 계산을 빨리 해서 그 다음에 원가 통제도 해야 되고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원가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더라 되셨습니다. 다음 거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오. 자, 이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 자, 원가회계 기초개념 해가지고요. 이번에 세 번째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상기업이 있고요. 교재는 9페이지입니다. 제조기업이에요. 자, 여러분 상기업은요. 도소매를 의미합니다. 도매, 소매업. 그래서 상품이 되고요. 제조기업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요, 이마트예요, 이마트. 이마트. 여러분, 이마트에서 파는 뭐 스파게티도 팔 거고요. 이거 오늘 제가 쓱 배송에다가 주문한 것들이네요, 보니까. 식빵. 자, 식빵도 주문했고요. 저는 오늘 우유도 주문했어요, 여러분들. 필수품이죠. 그죠? 라면도 주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낼게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스파게티, 식빵, 우유, 라면은 이런 것들은 상품일까요? 제품일까요? 자,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품은요. 매입을 해서 사와서 여기에 약간의 마진을 붙여요. 왜냐면 나도 남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요거를 상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품은 여러분들 여기 제가 잘 써놨죠? 자, 얘는 별표 해놓을게요. 별표, 왕별표. 자,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생산을 거쳐요. 그 다음에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직접 제조하는 겁니다. 제조.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상품은 그냥 사다가 마진 붙여서 파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마트 입장에서 이런 스파게티, 식빵, 우유, 라면은 상품일까요? 제품일까요? 예, 일단은 상품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노브랜드 거 있죠, 여러분들. 아우, 최애죠, 최애. 아까 백다방 하면서 이거 하려고 그랬어, 나. 노브랜드. 노브랜드 상품 제가 아주 즐겨 애용하는 건데 정말 가성비 쩔죠. 양도 많고. 자, 노브랜드 제품들은요. 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품일 수도 있죠. 이마트가 직접 그 노란색 있죠, 여러분들? 그게 노브랜드 제품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기업은요. 원가 계산을,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원가 계산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합니다. 자, 얘랑 묶어서 원가 계산이라고 쓸게요. 자, 원가 계산을 6개월, 1년 단위로 하고요. 자, 제조업 있죠, 여러분들. 제조업은요, 원가 계산을 실무에서는 평균적으로 1개월 단위로 합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 왜냐면 원가 계산을 빨리 해줘야 여러분들 판매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원가 계산을 빨리 해줘야 뭐가? 판매가 같은 게 빨리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판매가 결정.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뭘 한다? 계산을 한다라는 거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는요. 일단은 첫 주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라고 하죠. 자, 중간고사가 40점이고요. 일단 기말고사가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이 20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우리는 대면 시험으로 볼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비대면으로 시험을 봤더니 막 다 검색해서 내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저번 학기에 한해서 절대평가로 하기는 했는데 성적 내기가 좀 곤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으로 시험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중간, 기말 이렇게. 그리고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또 저는 뭐 외워서 시험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가 진짜 재밌고 광미정 교수님 수업이 제일 들을만 하네. 또 듣고 싶다. 막 기다려지고 이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제 이런 것도 안 낼 거고요. 대신 조금 제가 중간중간 영화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은 세무회계과잖아요. 회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뭐 분식과 관련된 거, 뭐 감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안타깝게 같이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암튼 간에 그래서 재미없지는 않을 거야. 내 수업이 여러분들 기대될 거고 여러분들하고는 또 다음 학기 때 또 제 수업이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은 요게 또 중요하겠죠. 시험은 교재에서 다 이렇게 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풀어주시고요. 제가 한 끝나기 뭐 5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남겨놓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한 권을 다 풀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수업 시간에 다는 못 풀지. 왜냐면 25분 안팎으로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뭐 숙제 검사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믿고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풀어봤거든요. 다 풀어보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저랑 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교재 잠깐 볼게요. 교재. 자, 교재에서 시험 출제를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하실 때 시험 문제 좀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두시는 게 유리한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준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거는 낼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쪽, 12쪽, 13쪽까지 여러분들 푸시면 되고요. 하나만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 수업은요. 그리고 교재 다 준비하셔서 제 수업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3쪽에 보시면 6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6번.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에 보시면 없지 그지? 책이 없어. 책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로 다시 한번 보세요. 원가회계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거기 원가회계의 특징 제가 다 오늘 수업 충분히 듣고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원가회계는 집합계정이 많아요. 원가는 집합계정. 집합계정이 많다. 그래서 집합계정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렇게 T계정을 집합계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재료비를 제공품으로 보내고 제공품을 제품으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게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나올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김밥을 만들 거야, 여러분. 그럼 김밥이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잖아. 그지? 제일 먼저 뭐해? 밥을 섞어. 재료를 준비해. 둘둘 말아. 싸. 겉에 깨를 뿌려.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재료비가 제공품으로 갔다가 제품으로 가는 과정들을 집합 계정이라고 불러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런 계정들이 많고 본격적인 건 2주차 수업할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게 물도 많이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우리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뵈도록 해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